안녕하세요. 요번에 여러 가지 키트를 좀 구입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 어떤 취향이 고전 키트 있잖아요. 옛날에 뭐 80년대나 90년대 고전 프라나 뭐 빈티지 모형이 이제 취미인데, 사실 그게 이제 계속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팔리지 않은 재고들을 이제 구하는 게 고전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 하는 어떤 기본 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속 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재고는 줄어들겠죠. 그죠? 이제 딱 시장 전체에 있는 총 수량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고전 프라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정해져 있으면은 뭐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지 간에요. 근데 이제 고전 즐기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그걸 구매를 이렇게 해서 소장을 하게 되고 뭐 컬렉션을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가 이제 50개, 30개, 20개 이렇게 되다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겠죠. 뭐 씨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뭐 비트코인처럼 뭔가를 채굴하는 그게 이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 나오는 프라 모델 사서 이제 즐겨야 되겠죠. 그죠? 물론 제 예전에 그 지인분께서는 이제 고전 프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고전 프라를 만드냐?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그게 고전 프라가 되는 거겠죠. 그죠? 프라 모델은 뭐 흔히 또 쉽게 절판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고전 프라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뭐 통상 이제 프라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출시되는 키트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이제 종종 이제 사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보시는 거는 요번에 구입했던 이제 kit들이고요. 요즘 나오는 kit들은 고전 모형을 즐기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요즘 사실 뭐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니즈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요즘 이게 즐기시는 분들의 니즈들이 보면은 일단 회치기가 많이 돼 있고 부품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한정판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수량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재고를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혹은 뭐 모형 판매점하고의 이런 어떤 수요 동향 같은 걸 좀 봐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산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도 이제 뭐 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판매 모형점에서도 이제 재고는 이제 비용이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뭐 측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모형 사기가 이제 요즘 나오는 모형도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은 좀 구매를 바로바로 해두는 게 자기 취미생활에 좀 지장을 줄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일단 기대작인 드라구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구나입니다. 이 드라구나 키트는 8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뭐 아카데미 회사의 제품으로 이제 좀 주로 즐겼던 어떤 로봇이고요. 그때는 뭐 칸담요도 유행이었고 뭐 가리안 시리즈도 유행이었지만은 약간의 뭐 어떤 새로운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드라고나를 좀 약간 미뤄줬던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한두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도 나오고, 80년대 후반에서는 이제 1대100 대형 키트로도 이제 발매도 하고, 나름 드라구나라는 어떤 아이템이 자기 그 어떤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고 또 모형 팬들한테도 사랑을 꽤 받던 키트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도 추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반가운 키트였거든요. 뭐 그러던 차에 이제 뭐 반다이라든지 일본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바리에이션은 나왔더라고요. 뭐 합금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모형들도 있고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올해 반다이에서 이렇게 또 HG급으로 그러니까 1대144 사이즈 정도죠, 그죠?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좋아하는 드라곤한데 요즘 모형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박스 아트는 이제 윙 타입이죠, 그죠? 날개 있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기본 모델 모형이었거든요. 아카데미에서는 그 기본 모형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윙 모형이 나왔죠. 요건 제가 이제 1대144 스케일 가지고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래픽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붓과 페인트 이런 걸로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래픽화해서 이렇게 그린 디자인이네요.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의 장면에다가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은 한 면이다 보니까 좀 다채롭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보여지네요, 그죠? 이 장면 액션 어떤 포즈도 굉장히 멋있게 지금 잘 잡은 것 같고 보면은 이제 2호기 드라고나라는 게 1, 2호, 3호기가 이렇게 또 같이 또 세트거든요. 2호기 모습도 보이고 3호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탈아머 뭐 XD01 뭐 XDFU01 요게 뒤에 저기 윙 타입을 말하는 거 같네요. 드라고나 1 플러스 리프트 1 2022년 메이드 인 재팬 올해 신제품이죠, 그죠? 1대144 스케일이고 HG급이 이제 1대144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도색 장례가 아니라 아마 색분할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스티커하고 색분할을 통해 가지고 거의 원형색을 이렇게 살린 것 같네요. 헤드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관련되는 무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빔 샤벨도 보이고.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에어나 표시 가격이 박스가로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아카데미 소형 프라에서 그러니까 1대144급에서는 프레임은 없고 그냥 어떤 외부 외장의 조립으로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프레임 작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당시에 1대100 스케일 아카데미에서는 내부 프레임이 구현이 되어 있었고 요거 보니까 또 그때 추억이 또 나네요. 이게 거기 당시에서 이제 출품한 그때 출시한 키트도 이제 그 검정색 사출물에 이런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또 독특한 게 나사 조립 방식이었죠. 또 이 연출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또 재밌는 게 이 윙이 또 접혀지네요, 그죠? 뭐 전시나 뭐 보관할 때 좀 공간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기믹들도 보이고 아저트 나이프 뒤에 수납되는 것도 보여주네요. 가격은 제가 5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어요. 근데 이게 뭐 초기에 빨리 구입하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 설명서가 있고 부분 컬러 설명서죠, 그죠? 한쪽에 이 무장이라든지 윙 부분만 컬러고 그리고 조립하는 부분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에다가 이제 그 커버를 붙이는 그런 스타일로 조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컬러 있는 부분은 분할 파츠를 끼워서 이제 색 분할을 처리한 것 같네요. 근데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 확실히 로봇 같은 어떤 프라모델에 특화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반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떤 틀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 후 모습이고, 작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컬러 색분할, 어떤 프로포션, 조형 어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잘 잡은 것 같네요. 지금 빠짐없이. 이것만 봐도 너무 멋있는 드라곤하네요, 진짜. 객세지감을 느끼네요. 내용물 파츠는 이렇게 비닐 묶음으로는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있고요. 이게 내부 프레임 저기 러너네요. 블랙은 아니고 진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빔샤벨은 이제 클리어 파츠, 폴리 파츠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서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반다이는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폴리 파츠를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좀 하나의 좀 놀라운 점이라고나 할까요? 스티커는 간단하게 하나가 들어있네요, 지금. 외부 커버나 뭐 윙 이런 부분이 있고, 색분할을 위해서 이게 뭐 다색 사출 이런 하나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옛날 키트들을 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다 무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표면 처리가 무광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제 편견으로는 이 로봇 물들은 반광이나 유광, 광 있는 어떤 그런 표면 처리였고, 이제 뭐 탱크라든지 이런 어떤 밀리터리는 이제 표면이 무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반다이 로봇 요걸 보니까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광 효과, 무광이라는 게 이 모형이 이렇게 날리거나 가벼운 느낌이 유광은 날리거나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제 무광 처리함으로써 이제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톤 다운의 그런 묵직한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색이 없더라도. 아마 그래서 이제 무광으로 이제 미는 것 같네요, 지금. 그리고 또 프레임 뭐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일부 파츠하고 컬러 분할 파츠들, 그 다음에 장비들, 무장류들, 뭐 그런 류들이 좀 있네요. 근데 LCG급 1대144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파츠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육안으로 대충 봐도 이게 지금 한 300피스 넘어갈 것 같거든요. 300조각 넘어가니까 머리 씻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덤벼볼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또 작은 파츠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놓고도 이거 좀 아직까지 좀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뭐 제 나이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모형 계속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소장으로는 뭐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 어떤 부품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미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 풀고 이제 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데, 작은 파츠가 많고 이렇게 부품수가 너무 많으면은 하다가 질려버리잖아요. 뭐 일이든 공부든 뭐 이렇게 2시간, 3시간 넘게 집중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뭐 1시간이라든 뭐 1시간 공부하든 뭐 쉬어주고 또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듯이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쉬면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아쉬운 거예요. 드라고나였습니다. 드라고나 꺼낸 김에 이제 제가 고전포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94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제 기억에 80년대 후반부터 나왔거든요, 이게 드라고나가. 그래서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생산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2호기죠, 그죠? 2. 근데 당시 키트는 가격은 지금 3,000원 가격 포함이네요, 지금. 1,500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한번 뭐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하면 하고, 그냥 이렇게 끝이죠.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비비탄. 이건 뭐 90년대에 이제 비비탄 나가는 이게 프라모델이 유행이었으니까 뭐 총기류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부품도 큼직큼직하고 부품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민학생, 뭐 초등생들이 이제 뭐 그렇게 부담 없이도 덤빌 수 있었죠. 그죠? 물론 이런 접착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들어도 크게 부담 없고, 뭐 성인이 만들어도 시간도 적절히 잘 보내고, 그죠?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회칙이라든지, 부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그게 부담이네요. 그죠? 요거 시간 날 때 제가 드라고나 고전포를 모아가지고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1대100 대형으로 나왔던 드라곤이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아마 프레임 로봇 프라모델은 드라고나가 처음이었을 것 같네요. 여기 잠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있는 거 꺼내봤는데, 프레임 방식이죠.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이렇게 커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카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착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런데 1대100이지만 그렇게 부품이 이렇게 회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큼직큼직하고 그렇게 또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줄였으면 좋았고. 그래서 당시에도 좀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었나. 제가 새로 산 드라고나는 만들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제트 건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이에요. 저는 그 원래 건담 그러니까 진심 건담은 아니고, 당시 고전프라 건담 조금 만진 입장에서 이제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서 만드는 편이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가성비도 좋고, 또 이제 뭐 MG, 뭐 버카 버전, 뭐 이렇게 PG 이렇게 가면 너무 막 힘들어지니까 조립하기가, 그래서 제일 좀 부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사본 키트입니다. MSG 006 제타 건담이고 1대144 HG HG UC 우주세기 제품이죠. 마찬가지로 일본 N 가격은 없네요. N 가격은. 여기도 색분할이 꽤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도색 없이 이제 조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미세하게 뭐 부분 도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체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네. 웨이브 라이더. 이런 포즈들은 정말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박력 있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동선이나 그 운동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멋진 연출이 또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 변신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좀 웨이브 라이더가 있으니까. 박스 아트도 이제 붓으로 그린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타미야의 어떤 밀리터리 탱크나 이런 것들은, 키트들은 아직도 이제 그 붓과 물감으로 그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전통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반다이는 이제 틀어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해버렸네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시대의 어떤 변천의 하나이고, 이것만의 또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에게는 더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같이 고전프라 즐기는 사람한테는 이런 박스 아트는 이렇게 크게 선호되는 건 아니죠. 건프라 에볼루션 프로젝트, 뭐 혁명 계획이라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투 씬이 나와 있네요. 그죠?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마크는 옛날에 그 사람, 아이들, 소년이나 소년을 형상한 단순한 그 사람 마크가 더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캐릭터,
피규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니까 그게 더 어울리죠. 이게 심플한 사각형은 이렇게 뭐 정겹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박스 오픈입니다. 봉지로는 하나, 둘, 셋, 넷, 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일부만 컬러이고, 이렇게 컬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완성 후에 조감이라든지 도색의 어떤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컬러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부분만 컬러고, 조립 부분은 이제 흑백입니다. 근데 저도 이 제트 건담 제일 좋아하는 건담이 이제 제트 건담이니까 뭐 제트 건담, 뭐 제타 건담 뭐.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또 이 작은 부품이 너무 많아요 또. 그래서 또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근데 설명서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이해 묘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도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탁탁탁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오른 뭐 팔 왼팔, 오른발 오른다리, 뭐 왼다리 왼발 다 구분되어 있고 순서대로 다 오리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1대144 HG급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작잖아요, 그죠? 작은데 파츠도 막 작은 파츠 이렇게 다 붙이는 게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은 왼발 했으면은 오른발은 반복 작업이고, 왼팔 했으면은 오른팔도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반복은 지겹잖아요. 그래서 보고 좋아하는 제트 건담인데 또 그냥 상태 다시 덮었거든요. 이거 사고. 머리 식히고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아쉽네요, 이것도. 왜냐하면 제일 낮은, 그러니까 뭐 진짜 고전 프라 옛날에 그 무등급이나 이거 사지 않는 이상 요즘 키트로는 HG급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부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네요, 그죠? 프로포션 같은 게 이게 참 많이 다듬었네요, 그죠? 예전에는 이런 비례들이 좀 많이 안 맞았죠, 사실. 뭐 가슴이 지나치게 크거나, 뭐 허리가 너무 지나치게 작거나, 뭐 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이제 많이 다듬었죠. 정말 멋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줬는데 가성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츠가 너무 많아요. 지금 러너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스티커는 그러니까 뭐 짜잘한 스티커는 아니라서 크게 어려움 없겠네요. 6, 7, 8, 9. 플립 파츠하고 요거 빼고요. 색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건 도색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처음 나온 그 제트 건담 같은 이런 부분 처음 설정부터 이게 노란색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은 디테일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색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도색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노랑이나 뭐 초록이나 뭐 빨강, 오렌지 색들은 밑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색이잖아요. 뭐 밑바탕에. 그래서 여기 이제 흰색 한번 쫙 해서 말려주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 칠하면 색이 잘 살아나겠죠. 사출물 색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카메라는 흰색기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뽀샤시하고 화사하게 나오는 느낌 때문에 흰색기가 좀 들어간 거고요. 실제는 더 진한 파란색이에요. 실제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제품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포인트 몇 가지 보면은 내부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죠, 그죠? 이 팔다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프레임에다가 카울 외부 껍데기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은 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작동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파츠가 많고 복잡해진
복잡하게 된 게 특징이고, 하나 더 뭐 크게 뭐 일단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았을 때 변신이,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옛날에 나왔던 키트는 이제 그러니까 로봇 모드에서 이제 비행체 모드 웨이브 라이더가 바로 변신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다리를 꺾거나 날개를 펴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은 필요하죠. 근데 이건 이제 분리해서 새롭게 짜맞춤한 방식이네. 이렇게 팔이나 이런 파츠들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모듈을 새롭게 재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비행체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크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맞추는 방식은 뭔가 변신 로봇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죠? 그 어떤 일체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몸체 그대로에서 트랜스폼이 되어야 변신 로봇인 거지. 사실 뭐 저도 뭐 예전에 뭐 밀리터리 프라모델 비행기나 탱크를 이렇게 이제 분리 합체식으로 이렇게 뺐다 꽂는 식으로 만드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스낵키트 방식으로. 근데 그건 이제 일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변신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MG급이나 뭐 PG급에서는 어떻게 변신되는지 그건 좀 제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설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백팩 등 날개 이런 것들은 다 블랙으로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죠?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색을 좀 맞춰주고, 사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광이네요. 반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무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반광 정도로 보여집니다. 반광. 무광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죠. 대형 무기류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네. 지금 요즘에는 무장 같은 파츠가 여기서 뭐 HG급이지만은 빠지는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드라고나도 마찬가지고. 사춘마 색상도 아주 좋고, 실제는 더 진한 파란색이에요. 여기 좀 약간 하늘색 느낌 혹은 흰색이 포함된 블루 느낌인데, 실제는 더 진한 파란색이다. 그리고 이 프레임적인 파츠들, 가동을 위한, 아마 요거 때문에 폴리 파츠가 많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복합 사출 라너, 뭐 상징이 되는 뿔 부분은 노랑, 가슴 부위에 이제 덕트, 이건 뭐 건담의 고유 상징이죠, 그죠? 물론 이후 버전에서들은 바뀌었지만은 목 부분, 그리고 레더는 거의 카메라하고 실제하고 거의 같네요, 그죠? 파츠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비닐 소재의 어떤 스티커들 있고, 가급적이면은 페인트, 뭐 에나멜이라 그 갖추고 계신 분들은 스티커보다는 칠하는 게 낫겠죠, 그죠? 스티커도 떨어지기도 좋고, 뭐 이질감도 드니까. 발 부분도 있고, 요건 이제 초록색이니까 아마 눈 부분 클리어 파츠가 되겠네요. 다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이 흰색 파츠는 이제 무광입니다. 지금 무광 효과가 보이시죠, 그죠? 무광으로 처리해가지고 좀 묵직한 느낌을 줬네요. 3만원 정도의 키트인데 이렇게 많은 그 파츠와 변신이 되고 준 어떤 프레임도 구현이 되어 있고, 이건 뭐 너무 허접스럽죠, 그죠? 제트 건담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좀 머리 식히면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략 봤을 때는 400개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조각이, 파츠 조각이, 피스가 400피스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건담은 아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이제 레드 미라지라는 로봇인데, 예전에 옛날에 한 90년대인가요? 그때
이 영상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몇 편을 봤어요, 이 만화를. 그때 어떻게 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90년대 혹은 뭐 2000년대에 본 것 같은데 그 만화에서 나오는 이 로봇들이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그 디자인적으로. 뭐딴 스토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 디자인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로봇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봤을 때 아이들이 소년들이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고 성인들이 좀 이렇게 공감할 만한 디자인을 갖춘 로봇이 있을 수 있는데 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미라지. 이 미라지 로봇도 버전은 꽤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3번이고 3번이라서 지금 창은 안 달리는 거네요, 지금 버전이. 그래서 너무 멋있고 또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지 뭐 OVA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본 강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품절되기 쉬운 키트라 가지고 관심 있으면 바로바로 사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일단 그 클리어 파츠가 보이네요. 이게 뭐 무장류 같습니다. 보이고 이거 스티커 아니고 이제 습식 데칼이죠.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붙이는 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데칼도 좀 피곤한 부분이고 파츠가 너무 많아요. 물론 반다이는 아닙니다 지금. 반다이는 아니고 이제 웨이브라는 회사인데 가격도 비싸요 이게 지금. 이게 한 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파츠가 많아서 또 그냥 보고 뚜껑 덮어둔 녀석이에요 지금. 손 디테일은 굉장하네요, 그죠? 원래 이 로봇 자체가 그 리얼리즘이 많이 또 나름대로 그 어떤 디자인에서 가미가 된 놈이기 때문에 녀석이기 때문에 좀 어리어리하네요 지금 디자인 자체가. 보시는 바처럼 회색인데 연회색, 연한 라이트 그레이 사출물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게 또 프레임처럼 보이네요, 그죠? 좋아하는 건 아닌데 프레임을 아주 깨알 같은 파츠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폴리 파츠가 좀 꽤 되네요 지금. 아마 주로 뭐 팔하고 뭐 고관절, 뭐 허리, 목 부분에 사용되겠죠. 뭐 많은 건 아니고 뭐 기본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그 애니메이션 설정상 이게 이제 뭐 반투명 혹은 투명 뭐 소재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컨셉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투명 클리어 파츠라고 해야 되겠네요. 불투명 클리어 파츠. 반투명이나 혹은 불투명으로 봐야 되겠는데 클리어 파츠가 이런 외부 장갑은 반투명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는. 이건 도색할 때는 좀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게 다 덮여버리면은 이 투명 효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뭐 스페이스도 칠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반투명 혹은 불투명 파츠고 이 웨이브체 프라모델은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퀄리티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 이건 다음에 만드는 영상이나 만든 이후에 뭐 평으로 한번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사철물 퀄리티가 뭐 이제 그게 어떤 일정 부분 그 수준이 높고 또 담보가 되니까 뭐 따로 사철물 퀄리티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런 웨이브나 이런 다른 뭐 생소한 회사들은 좀 만들어보고 그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죠? 경험이 좀 축적돼야 데이터가 축적돼야 나름대로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파츠 많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지금 구입은 해뒀는데 만들지는 뭐 아직 만들 의욕은 안 생기고 있어요. 완성 후 장내 모습인데 지금 도색을 해버려서 그 반투명이나 불투명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의 그런 어떤 뭐 투명이나 반투명 효과 같은 것들이 사실 모형화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나 메카닉적인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장이
뭐 클리어 파츠, 클리어 버전으로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며서는 이렇게 뭐 어떤 톤 변화 같은 거나 컬러감 변화는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선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게 더 이렇게 눈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전적인 방식의 어떤 설명서네요. 그죠? 심플하게. 반다이의 현란하고 이렇게 요란한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눈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장시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들이나 어린 나이 애들 보는 책들은 이제 사파라고 이제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 보는 책에는, 성인이 보는 책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게, 계속 책을 오래 보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눈이 피곤하고 눈이 이제 피로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죠. 설명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드라고나 최신형이나 뭐 이렇게 제트건담에 비해서는 파츠 수도 적고, 만들게 되면은 아마 요 놈을 한번 제가 덤벼보는 게 또 실로 좀 더 부담이 적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변시 제트건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87년 혹은 86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샀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트건담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문방구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반도이체 팔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뭐 일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산 아카데미제를 샀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벤시제트 건담이 대형으로 나왔어요. 물론 뭐 1, 200원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뭐 경험은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대형 이게 2,500원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러너가 하나 6벌의 폴리파츠죠. 6벌이 있는데 있잖아요. 아까 있는 게, 아까 1대144 스케일 작은 것도 뭐 러너가 8벌 넘어갔으니까 또 작은 부품이 많고,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 거죠, 지금. 그건 대형 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건 대형 키트인데도 파츠들도 큼직큼직하고 짜잘한 파츠가 없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내부 프레임적인 그런 느낌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파츠들이. 있다면은 이런 관절 부위 정도만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거의 외장하고 하나인 거죠. 그죠? 이 추억의 설명서, 이 재밌는 게, 러너에다가 직접 칠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도색 가이드로 이렇게 페인팅 가이드로 제시했다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국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뭐 500원짜리 이런 키트들은 아예 칼라 자체가 없고요. 뭐 그런 것들은 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대형 키트들을 보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러너를 부품도로 보여주면서 컬러 페인팅 가이드를 제시했다. 재밌네요, 그죠? 폴리파츠도 있고, 또 그때 80년대 그때 제트건담 사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또 확 떠오르네요. 이것도 따로 한번 제가 기회 되면은 리뷰할 건데, 제가 미조리 키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키트가 한 4개 남았네요. 빨리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원래 주로 밀리터리는 제가 이제 밀리터리 A에서도 나뉘잖아요, 그죠? 육해공으로, 에어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머, 육군, 그리고 뭐 바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런 차량류는 제가 거의 1대3호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예전 고전프라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아트도 너무 예쁘고요, 그죠? 파스텔 톤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런 스타일이 또 하나의 또 이렇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수채화풍인 트렌드도 있고, 유화적인 강렬한 느낌도 있고, 또 눈에 피로도 안 주지만은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딱 밀리터리 느낌을 그대로 주는 이런 이 박스 아트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디테일을 그렇게 이제 버린 키트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 7위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대 샤시, 그 다음에 이 바디, 그리고 뭐 타이어 이런 트레드, 뭐 진칸 이런 디테일들이 다 잘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거의 1대48 정도 급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생산 연도는 2012년, 이게 10년 된 키트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고전프라를 만드셔도 됩니다. 고전프라 막 프리미엄 비싸고 이렇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사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설명서에 뭐 여기 뭐 가이드, 뭐 주의사항 뭐 정도 있네요, 그죠? 러너는 세 벌이네요, 그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요런 바퀴 디테일 같은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게 작지만은 있을 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바디 차대, 차대 샷시. 진간 부분에 그런 나무, 뭐, 가드 같은 녀석이네, 그죠? 좀, 이건 디테일 오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름대로 뽀대가 날 정도의 그 어떤 퀄리티네요. 이게 박스가는, 박스가 10,000원인데요. 이게 인터넷 가로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중고장터 이용하시면 거의 뭐 반값에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다음은, 이제 에어로. 이게, 작년 신제품이었나요, 이게? 작년인가? 더 이전이면 재작년쯤. 작년이나 재작년쯤 신제품 나왔는데, 그때 제가 관심 있었는데 못 샀거든요. 요번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9,000원. 근데 인터넷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최소 20% 이상 할인해서 되어 있고, 2021년, 작년 신제품이네요, 그죠? 2021년. 제가 조금, 이제 좀 고전프라 아니고, 뭐, 현대프라를 구입하면은 신제품도 좀 제가 그때그때 사서 한번 리뷰해 드리면 좋겠죠, 그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안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서, 주의사항, 데칼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자체의 데칼이네, 그죠? 뭐, 카르토 이런 거 아니고, 싼 거니까. 데칼이 너무 많습니다. 러너는 두 벌이고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죠? 손바닥 하나 15cm니까, 날개폭은 15cm 정도 되고, 동체 길이는, 뭐 한 13, 12 정도 되겠네요, 길이가. 제가 키트 설명을, 이게, 그러니까 E2C 함재기 블랙 이글스라고 되어 있네요. 정찰기죠, 그죠? 정찰기. 정찰 레이더가 있고. 요것도 뭐 1대 7이나 48까지도 나왔는데 품절도 많이 되어 있고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1대 144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아카데미에서 1대 7이나 48로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신제품으로, 신금액으로 좀 저렴하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 아카데미 신금형은 아니고 이제 에이스 과학 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대 7이도 아니고 1대 144니까 더 작은 스케일인데 뭐 어떤 패널 라인이나 이런 몰드 같은 것들은 완구스럽지 않고 모형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베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1대 144 스케일은. 요건 파츠도 좋고 사이즈도 귀엽고 아담해가지고 머리 씻길 때 이렇게 만들어주기에는 좋은 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박스 아트는 이태리 아마 작가분이 그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그죠? 이태리 작가분이 그리신 거. 제가 좋아하는 지너크입니다. CH47 DFJH 마크 1 4국가 4개국 데칼이 들어있나 보네요, 지금.
한국, 그다음 공군, 한국 공군, 미국 US, 영국, 일본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가격은 9,000원이네요, 그죠? 저렴한 가격에. 설명서 있고, 아무래도 4개국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데칼하고 컬러 가이드를 따로 넣어줬네요, 그죠? 넣어주시고, 이제 조립 설명서 있고. 데칼은 이게 지금 1대144 스킬이다 보니까 많이 좀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4개국 버전으로 이걸 선택해서 이제 하면 되겠네요. 지금 공군이 아마 미국, 한국, 뭐 영국, 일본 이렇게 정도로 보이잖아요. 지금 데칼은 아카데미 자체 데칼 2021년에 신제품인 것 같습니다. 연어는 하나, 둘, 셋, 넷. 재밌는 부분은 이제 클리어 파츠가 조금 사이즈가 그 개수가 좀 있네요, 그죠? 그래도 창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귀엽죠. 이것도 이제 머리 씻길 때 만들기 좋은 모양이죠, 그죠? 자꾸 보관하는 장소에도 구애 없이 편하게. 최근에 제가 이제 거기 트럼펫 제 1대7로 만들고 또 모터라이트 작업도 했는데 아주 헬기로는 너무 이게 멋있어요. 이 수송 헬기의 매력을 제가 좀 맛봤습니다. 잠깐만요. 나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조종간도 지금 디테일로 이렇게 디테일 파츠로 들어있네요, 그죠? 리베팅은 없지만은 패널 라인은 기본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대244가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정말 놀랍네요, 그죠? 기술의 발전이. 조립해서 한번 도색까지 해보시면 저렴한 아카데미 키트. 요건 에이스과학 금형이 아니고 이제 아카데미 신금형 같아요. 요건. 아시는 분 만약에 다른 게 틀린 게 있으면 뭐 말씀 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키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헬리콥터 모델로 쭉 달렸거든요. 지금 러시아제 헬기도 만들어 보고 또 아카데미 고전 헬기 뭐 블루선더도까지도 만들었는데, 헬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테일 로터의 형식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또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뭐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테일 로터가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도 있었는데, 틸트로더 형식의 헬기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틸트로더 형태의 뭐 헬기 혹은 뭐 우스갯소리로 비헬기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아니고 비헬기. 그래서 이 오스펠이 유명하니까 틸트로드 방식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이제 일단 샀어요. 일단 질렀어요. 이게 3만 가격이 3만 원 조금 넘게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7위 스케일이라 가지고 이게 48 스케일이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48 스케일로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좀 작은 것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지르긴 질렀는데, 제가 지금 요 바디 몸체 동체 파츠를 제가 이렇게 만분리해서 한번 가조립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18, 17 정도 동체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8 정도 센치 길이 혹은 19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크기는 뭐 크기상으로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이제
모터라이즈 하기에는. 근데 이 프로펠러가 양쪽으로 두 개 있잖아요. 근데 프로펠러만 돌아가면은 그건 모터만 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모터만. 그러면은 이런 특수성 있는 어떤 모형을 모터라이즈화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비행기 모형에, 그러니까 프로펠러 2차 대전물 모형에 그냥 모터 뭐 2개나 4개 넣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틸트로드 이게 딱 뜰 때는 이렇게 됐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비행기의 어떤 주익처럼 보이는 부분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동하게끔 하는 게 이 모형을 만드는데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여기 안쪽 부분을 제가, 이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고정 그 핀을 하나 제거하고 여기 구멍에 한번 맞춰 보니까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우리 그 뭐지, 이 오스프리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배에 이렇게 수납이 될 때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딱 돌아가서 이제 딱 그 안에 저장이 되었다가 출격할 때 이제 갑판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타기다리가 되고, 요것도 이제 올라가고 프로펠러도 펴지면서 이제 회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무리다, 제 기술로는.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입니다, 이 키트는. 그냥 그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한번 키트 보시는 정도의 의의를 가져야 되겠지. 이걸 함부로 이런 기능을 모터라이즈 하겠다, 돌아가는 부분을 틸트하는 부분을,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고 나중에 실력이 될 때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하세가와 키트인데 가격대가 있는 키트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지금 스탠드 포함이고, 안쪽에 있는 파츠는 7위 파츠다 보니까 러너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인데, 작은 파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름 또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립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데칼 같은 경우에는 꽤 지금 큼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꼬리 날개 쪽에 대형 데칼도 그대로 이렇게 또 2가지 타입으로 잘 살려놨고, 그 날개 주익 등판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면적인 파츠들도 다 이렇게 또 다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데칼 작업이 꽤 많은 키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로펠러잖아요, 그죠? 뭐 로터일 수도 있고, 그죠? 비행기의 프로펠러 같은 건데, 사퍼스케일은 이게 이제 가동식으로 접히더라고요, 이게 연출할 때. 요건 이제 선택식 같기도 하고, 차후에 한번 제가 당분간은 만들 일이 없는데 만든 이후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3만원 초반 가격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오스펠이 그래도 제일 뭐 나름대로 하세가와는 명성 있는 회사니까 한번 그래도 한번 가격도 생각해서 한번 적절히 즐겨 보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박스아트는 뭔가 이런 하세가와 키트가 제가 조금 접해 보니까 강렬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박스아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은하면서 흘러가는 느낌이죠. 뭐 비행기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서 날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바다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뭐 강렬한 어떤 효과라든지 구도나 어떤 장면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수하고 무난한 자기 기본값은 하는 그런 키트이면서 또 그런 박스 아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키트를 꽤 여러 개 샀는데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만들게 되면은 그 만드는 영상으로도 혹은 또 만든 후 도색한 후의 모습으로 한번 또 다시 배웠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